저는 그 야당을 잘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을 잘 만났어요. 아니 민주당 말대로 했으면 뭐 이런 내란이 벌어졌고 뭐 탄핵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겠어요? 근데 지금 지들 멋대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 하자는 대로 쫓아왔다가 저렇게 좀 망측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나중에 여야가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야당 돼도 참 이건 답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들 뭐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흐름대로 보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치면은 저 친구들을 야당으로 상대해야 될 텐데 그 걔네들은 뭐 하겠습니까? 뭐 시종일관 그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 당선되기도 전인데 대선 공고 나기도 전인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가 오버랩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딴지만 걸고. 그렇지. 거리로 나가가지고 아스팔트 우파가 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스팔트 우파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또라이 극우가 돼가지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모든 일에 발목 잡기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 또 큰절 한번 하겠죠. 거리에서 또 생쇼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어디서 이준석처럼 청년전차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을 데려다가 젊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국민한테 속여가지고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간판가리하고 이름 바꾸고 당 해체하고 해가지고 국민한테 바뀐 것처럼 또 사기를 칠 건데 절대 두 번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속으시겠나? 이 속는 사람들만 속는 거지. 아이고 또 다른 개고기 장사를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득을 취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오늘 26일에 항소심 판결이 있게 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 극우들은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선 가도에 큰 바리게이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 막 이제 언론이나 변호사들 평론가들이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막 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돈 받은 거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기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말했던 것 선거 과정에서 토론했던 것을 해석을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출마를 못 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 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냥 단순하게 이 사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공소장 올라온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다. 그런 인식을 아래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 게 맞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죠. 제가 여러 명의 전현직 판사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황당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나?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확장 해석해가지고 유추 해석해가지고 이런 의도로 발언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걸 짚더라고요. 아니 1심에서 유죄 나온 이재명의 발언 아니 실제로 그런 발언이 없지 않느냐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행인 것은 3월 8일에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소 사실을 다시 특정해달라.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1심 재판부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쪼개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확장해서 또 판단을 했었거든요. 한성진 판사. 그리고 공소 사실도 검찰이 쓴 공소장도 포괄해가지고 이런 의도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덧붙였어요. 공소장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을 특정해달라.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중을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심 재판부는 그냥 합의부 재판부였고요. 2심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경력 15년 차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결론을 합의를 내려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렇군요. 예. 1심은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 그 사람 혼자 그냥 뇌피셜 돌려가지고. 예, 물론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예. 여기 법조 경력 있는 부장 판사가 사실은 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좌배석 우배석 연차가 낮은 판사들이 같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1심은 한성진 판사 때. 1심은 부장 판사 의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심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3명의 대등한 법조 경력 갖춘 판사들 3명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수기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요. 만약 그 1심 같은 구조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담당하는 주심이나 이런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등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아니라 그냥 쟁점되는 사안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사안을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서 야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한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한 명의 판사가 물어본 것일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쟁점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무죄로 갈 확률이 높네요. 조심스럽지만 네. 무죄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네. 뭐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죄를 때려요?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한 거는 이렇게는 재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진짜 망신스러운. 그러면 결국에는 1심에서 유죄 판단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항소심 재판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김문기 씨와의 그 골프회동 관련해서 예. 아니 이재명이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재판부가. 예, 2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예, 백현동 협박받았다라는 그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발언한 네. 협박받았다라는 한 발언과 그 이제 그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내가 협박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 네. 그래서 너는 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유죄다. 이게 한성진이가 1심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제 SBS 오후 2시 뉴스 브리핑에서 예.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을 네.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사실은 유추 확장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예. 몰랐다라는 게 그 성남시장 시절에 예. 몰랐다. 그때는 몰랐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성남시가 100만 인구 도시의 시장인데 네. 어떻게 그 모든 밑에 있는 말단의 직원까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예.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이었습니다. 네. 저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장해서 깼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았던 자들은 뭐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겠네요. 네. 예. 반드시 그렇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혹시 예.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위헌 심판 제청 지난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전에 항소심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것은 네. 행위 등이라고 250조 1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행위 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예. 어떤 것까지를 허위 사실의 대상으로 삼는 거냐라는 그렇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냐. 예.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위헌이다. 예.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신청을 한 것은 그 문구 말고도 예. 허위 사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받아들여지면은 26일 날 판결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처음에 한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게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행위 등에 대한 위헌 예. 법률 심판 제청은 예. 과거에도 2022년도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았던 선출직 공무원들이 출마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네. 최근까지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헌재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시간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거여서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 사실 26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승인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정치적으로 보자면 제가 법리는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재명 유죄 때리기엔 너무 말도 안 되고 네. 무죄 주기에는 또 이렇게 부담되고 예. 뭐 얼마나 또 악마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번 헌법재판소 가서 이 법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자. 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 3월 26일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할 거다라고 하면서 현직 부장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을 건데 네. 부담을 너무 마음의 짐을 덜었을 거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 때문이 아니라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줘 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판이라고 하면 이름 표현하면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히려 이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 네.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하는 선거에 대한 무죄 판결하기가 네. 더 부담을 덜었다. 무죄 판결을 해도 부담이 없어졌다. 이건 네.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야당 탄압인 거잖아요. 공작 선거이고. 게다가 낙선자 아닙니까? 낙선자한테 이렇게 쥐잡듯이 한 경우 어디 있어요? 예. 쥐잡듯이 하고 15건을 기소해가지고 그걸로 안 되니까 돈 받은 거 없으니까 말한 거 가지고 윤석열을 아주 김건희 여사가 성경책을 다 해온다 그러고 예. 수많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예. 우리 평화나무가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되면 그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바로 우리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다시 저희가 고발합니다. 사실은 원래 고발했다가 경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어요. 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발해서 반드시 예, 우리 저 김건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김건희가 수사기관 나와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몇 절까지인가 말라기 4장까지 다 외우도록 시켜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그 해석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장판사님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우리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안 되는 집단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지규현 판사, 그 지규현 판사가 그 어둠에 민주당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큰 고려. 오히려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활개치게 내버려줌으로써 어차피 다시 감옥 갈 거니까. 큰 밑그림을 그렸다. 네. 야.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남국 의원님 모신 김에 그 21대 국회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단식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 이러면서 검찰과 내통한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매불쇼에서 3월 3일 매불쇼 녹화에서 했었습니다. 이걸 두고 막 근거도 없이 떠든다. 이렇게 식으로 수구 진보 언론도 떠들고 뭐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비명 반명계가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좀 알고 계세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할 뿐은 아니고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실은 행동이었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선 이 발언에 대해서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상처를 받았는데 사과하는 척하면서 또 등에 칼을 꼽았다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인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죽이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이 함께 정치하는 한 당의 동료를 그 어떤 상황에서 그 검찰이 죽이려고 하고 야당에서 그렇게 쥐잡듯이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존과 공천을 위해서 오직 공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잡아뜨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비대위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끊임없이 야비한 새끼야 그 새끼. 끊임없이 거짓말 가스라이팅 해왔잖아요. 자기들 그냥 공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는 야비한 새끼들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요. 두세 차례 여러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 이재명 대표한테 가가지고 그럼요. 과거 같았으면 여러분들 그 과거 같았으면요. 개파 간의 공천 지분 나눠먹기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타협하고 갔을 겁니다. 대부분의 당대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위기의 순간 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와 있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공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당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 밖에 안 된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공천을 보장하고 내가 어떻게 선출된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할 수가 있냐. 이재명은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 공천권을 국민한테 줬어요. 당원한테 줬어요. 선거관리위원일 뿐인 거죠. 당대표는. 근데 그 공천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수박들이 말이죠. 그래서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 기득권 정치인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 위기 그냥 그 과거의 정치인들은요.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적당히 타협해가 그렇게 당 운영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재명은 뭐 애누리 없어요. 이재명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반명 비명들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허허실실 하지만 문 닫는 순간 이 새끼들이 이제 보따리를 풀고 아무개를 뭐 어떻게 해라, 뭐 또 다른 아무개를 어떻게 해라, 뭐 그렇게 막 어떻게든 타협을 보려고 어떻게 거래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표는 허허실실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그래서 겁니다. 그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뭔가 이렇게 사감이나 뭐 이게 있어서 네. 그때 이제 매불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체육 앵커가 체육 씨가 그때 했던 그걸 뒤집어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물어봤던 것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보복하지 않겠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복하지 않겠다. 한 번도 보복하겠다. 언제 보복했습니까? 이재명. 한 번도 제 사석에서도 한 번도 비명계 나쁘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항상 중요한 건 미래로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된다. 정치인들 자기 권력 휘두르고 뭐 하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 내고 국민들이 그 성과 좋은 정책에 의해서 행복한 걸 느끼는 걸 자기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로 더 가는 길을 택할 겁니다. 예. 그 양반이 지난번에 김갑수가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내내 경제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경제 발전과 발전 정도가 아니죠. 회복을 위해서 이 양반이 날마다 그렇게 그 신모 원려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양반은 온 국민이 행복해서 그렇게 뭐 누구도 차별 없이 말하자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단 말이죠. 사실 그 길이 이재명의 살 길입니다. 지금 이 극우들이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되면은 너 그때부터 뭐 탄핵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럴 때 이 모든 말하자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를 수 있는 길은 국민들 각자가 먹고 살만해지면은 저 새끼들 뭐야 이런다고요. 2월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4년 내 최고, 그다음에 실업 청구액도 최고가 됐다라고 하고요.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2달 사이에 2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왔던 또 기사를 보면 6개월 이상 쉬었다라고 하는 청년 실업 인구가 100만을 넘었다. 또 어떤 기사는 뭐 120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데 전력 질주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1월 2일에 그 테러를 당하고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10분 정도 온몸에 마비가 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정초부터 1월 2일에 그 테러를 깜짝 놀랐죠,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을 때 정말 온몸이 굳어지는 걸 경험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내란 국면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가 또 종교인이기도 하니까 이 각별한 신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하여튼 우여곡절은 있지만 순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길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 수박들 아무리 까불었지만 결국에는 다들 그 수박밭에 머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길이 비포장 도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덜컹덜컹 조금 느리게 굴러갈 때도 있고 덜그닥거리기도 하지만
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그렇지.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분이 자기는 이재명 덕을 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 멍충이. 바보 멍충이. 예. 아니 쥐가 뭔데 경기도지사가 됩니까? 아니 김동연이란 사람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김동연이란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됐어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재명이 함께 손잡아주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낙선했던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네. 주저앉을 뻔했지만 너무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이재명은 우리가 당선은 못 시켰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러가지고 경기도 도지사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사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 자리에 만약에 윤석열 최측근 김은혜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상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절의 모든 기록들을 다 상납해서 이재명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네. 뭐 물론 털어봐야 뭐 나올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뭐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놈들이 뭔들 조작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줘서 된 건데 네. 뭐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그분은 낙선했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고 나는 도움받은 거 없다라고 하고 또 그때 사실은 당선되고 의원들 전화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경기도당 위원장님 전화를 안 받아요. 재선 의원이신데 막 2박 3일 묵혀두고 3박 4일 묵혀두고. 정말 뭐 무슨 무릎을 꿇고 감사에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전화를 웃겨요. 안 받아 전화를. 그런데 또 막 엄청 또 중진 의원이나 본인한테 도움이 되거나 예. 본인이 뭔가 이렇게 존중해야 될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얍삽한 사람이. 비명반명이지. 예. 아니 비명반명도 아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만. 저는 배은망덕이 뭐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대선 후보 당대표인데도 제가 대선 후보 모시고 다니는데 30분 동안 정책 토론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교수님이나 의원님하고 토론한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번호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과. 대선 후보 시절에도. 아이고야. 그 바쁜 와중에도. 예. 낙선한 후에도 국민들이 보내주신 텔레그램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그게 이재명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동연 지사는 당선되자마자 의원들 경기도의 그 지역구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 전화도 안 받아요. 국회의원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자기 완전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김동연의 유일한 업적은 지가 신라면 컵라면 끓여 먹는 거. 연기는 잘하시더라고요. 지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어. 한 개. 아니 근데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나무주연상까지 진짜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예. 야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예. 다음 경기도지사는 우리 저 김동연 씨가 또 어차피 안 될 거 자기가 대선 경선 나가봐야 안 될 거 아니까 예. 그 다시 또 본인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김동연이 대선 나가면 다음은 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전해철 이 양반이 지금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전해철 의원님이나 네. 김동연 지사나 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30년 뒤에 민주당의 어떤 지형이 좀 바뀌면 30년 뒤에 한 100세쯤 도전해 보시면 가능할까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김남국 의원의 그 지금 정치 행보는 어떠할지.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 일찍 조기 은퇴를 한 것 같아서. 아니 제가 1000번쯤 그 질문을 받아요. 하루에도 한 3-4번씩 4-5번씩. 그 왜 질문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감사한데요. 부모님이 물어보셔도 대표님이 물어보셔도 제가 뭘 하는 게 정치인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모든 자기의 목표를 내려놓고 내란 종식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헌신하고 정권 교체에 모든 거를 올인하는 게 그렇죠. 필요한 때인 거죠.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정권 교체예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지역에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신,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긴장할 텐데.
다 제가 친해가지고요. 우리 형님 누나들이랑 어제도 양문석 선배 만나고 다 친해가지고 또 토요일에 현희 누나랑 또 그 열심히 또 같이 그 집회 나가가지고 또 소리 지르고. 현희 누나가 누구예요? 김현 의원님. 김현. 제가 김현 의원님 국정원 네. 간금 사건 네. 무죄 받아준 또 변호인이었거든요. 2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안산이 다 우리 수박들이 사라지고 지금 또 알곡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참 좋은 일들이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네요. 예. 용해인 의원이 안산으로 오는 거 아니냐. 사무실 그쪽에서 개소하는 것 같은데. 개소를 안산갑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그 양문석 근데 의원이. 이제 그것도 제가 용인 의원님 너무 팬이고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절치 않지.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뭐 자기 지금 이제 비례 의원이니까 지역구 찾는 건 이해는 되지만 지금 본인 지역구 다지고 지역구 찾아나설 때가 아니에요. 남이 불행해질 것을 그것도 미리 내다보고. 맞아요. 또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양문석 선배님 선고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거기를 빈자리다. 그러면은 그게 누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내란 극복에 올인해야죠. 지금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지역구 가면은 굉장히 환영받을 텐데 용해인. 고민정 의원이 제가 고민정 의원님 팬이었는데. 뭔 팬이야? 제가 변호사 시절에 그냥 일반 당원일 때 그런 분들 많았을 텐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나 뒤늦게라도 저희 마각을 드러내면은 그게 참.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상을 알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님 모시고 아주 너무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굉장히 또 안도가 됐습니다. 안도가 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시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네. 저도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와가지고 위로받고 또 주말에 집회를 나가니까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집회 참여해서 맞아요. 행진하고 또 하니까 힘도 나고 우리의 동지가 이렇게 많구나는 마음만으로 나의 공포심을 다 떨궈낼 수 있어요.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또 저도 또 김용 TV 나와서 또 함께 방송하니까 또 마음이 80만 돌파의 시점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남국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요. 사실 오늘 시식이 없는 이유가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지금 어쩐지 금식을 제가 사실 침 흘리면서 왔는데 아이고 어쩐지 뭐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만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금명간에 모시고 아주 맛있는 식사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더욱 성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